그가 9월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된 전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은 그의 행동이 지난 수년간 초래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뉴욕시에 가는 것이 두렵나요? 정말로 그가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단이 없는데도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을 건가요?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뉴욕의 이슬람주의자 시장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총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은 그리 잘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뉴욕을 장악하려는 이 이슬람주의자에게 이스라엘 총리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자, 맘맘다니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여러 가지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강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점은 강간 발생이 증가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강간의 정의가 확대된 것과 수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는 자기 관할 구역엔 실제 강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간이 뭔지 모른다며 아마 그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왜 강간정의 전문가인지 모르겠네요. 흥미롭지만 어쨌든 그는 이슬람주의자니까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가 강간 통계가 사람들이 강간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주장하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시에 오려고 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와, 저 진짜 웃었어요. 네타냐후가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꼭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 방문을 계획 중일 거예요. 당신은 선거운동 중에도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장에 따라 그의 체포를 명령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가 9월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헤이그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된 전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은 그의 행동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초래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한 이곳의 법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가 그런 법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것 외에 실제로 네타냐후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맘맘다니가 네타냐후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뉴욕시나 맘다니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체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운동하는 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 사람이 단순한 시장임에도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어요. 미국의 실세들, 예를 들어 마르코 루비오 등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문제가 많아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다시 다루겠습니다. 뉴욕시에서 저는 우리 도시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앞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는 관할권도 없으면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척하고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슬람주의 거짓말쟁이죠.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즉 뉴욕시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겠다는 뜻이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말이에요. 법이 당신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 법무팀과 활발히 논의 중이고 우리 시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때때로 합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그런 데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 말은 여기서 그가 법이 그를 체포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시나요? 대신 그는 아니 우리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그를 체포할 수 있나요? 당신은 그를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거친 말을 하며 대단한 일을 할 듯 말하지만 질문엔 법무팀에 물어봐야 한다고 하죠. 그는 체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맘다니는 그를 체포할 수 없어.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를 권력자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타냐후는 맘다니의 위협에 훌륭히 대응했어요. 그는 정말 살아있는 전설 같아요. 곧 그 얘기 할게요. 유엔 총회 참석자에게는 유엔 본부라 면책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를 존중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체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가요?
저희는 모든 법적 의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유엔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다른 부분은 저희가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말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그는 이걸 굉장히 정당하게 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마치 이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진짜 정식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이죠. 마르코 루비오가 이 똑같은 법원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기관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너무 빠르네요. 다들 준비됐어요? 국제형사재판소. 전 세계에는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재판관, 검사, 소장 이름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맹들이 우리나라와 전쟁 중입니다. 총알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법령과 협약, 그리고 소위 국제법이라는 힘으로 말입니다. 24년 전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단지 제한적인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개입하는 세계 법정이며 그것도 각국의 법원이 스스로 기소할 수 없을 때만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훨씬 더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선출되지 않은 세계주의 관료들로 이루어진 세계재판소로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무제한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계 법원의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정치와 법률 시스템 전반을 위협합니다.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폭력 범죄자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원들이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미국인을 공격하고 살해하려는 테러 음모를 와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 모두는 수천 마일 떨어진 외국 판사들의 자비에 맡겨져 자신의 나라를 지켰다는 이른바 범죄로 기소되고 심지어 투옥될 위험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런 일에 동의한 적도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외세가 우리를 바다 건너로 끌고 가 허위 혐의로 재판하려 한 것에 맞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국 관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그 동맹국들이 우리 국민을 위협하려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 맘맘다니라는 이슬람주의자가 세계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며 샤리아 법 사고방식으로 미국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ICC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재판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마르코 루비오. 그는 실제로 미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람이 미국 국민을 얼마나 대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ICC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실 미국인들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문제를 핑계로 결국 서방을 파괴할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타냐후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뉴욕시의 새로운 시장인 맘다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는 매우 강경하고 자신 있게 당신이 뉴욕시에 발을 들이면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12시간 정도 사이에 입장을 다소 완화하며 외국 정상들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뉴욕시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정말로 그가 그 말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는데도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을 건가요?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은 당신입니다. 맘다니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하기 원하십니까? 제 말은 그 사람에 대해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 사람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시는 건 저는 이스라엘 경제를 개혁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회주의는 아니었지만 반쯤 사회주의였고 바다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시장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본주의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급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첨단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텔아비브의 스카이라인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마천호가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마천호의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소득이 올랐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실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뉴욕 시민들, 뉴욕 거주자들에게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반유대주의가 보통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점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회를 붕괴시킵니다. 만약 그것이 뉴욕의 미래라면 저는 뉴욕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경제를 개혁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게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해냈고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어느 주식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간의 전쟁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홍보할 내용만 답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몬다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건전한 자유시장 경쟁 구조 덕분이지 적자를 낳아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리는 감당할 수 없는 퍼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집에 앉아서 계속 빚만 지고 또 빚을 지고 또 빚을 지면 결국 파산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이 바로 그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에게 거기에 가는 게 두렵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가 연락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에 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세요. 저는 여전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발언 전에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리더가 되는 건 좋지만 경제나 반유대주의,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무지한 리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런 부분을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슬람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가장 나쁜 유형의 인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